안녕하세요. 음악길잡이 채널의 프로듀서 산한입니다. 이번 영상은 첫 강좌 게시물로 에이블톤 라이브의 튜토리얼이 되겠습니다. 제가 강의해드릴 에이블톤 튜토리얼 강좌는 유기적인 이해를 돕기 위해서 진행하게 됩니다. 그래서 사실 다른 분들 강의보다 조금 복잡해질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기본 내용 자체가 어렵지 않고 중간에 메모 타임을 또 따로 넣어놨기 때문에 집중해서 듣고 메모로 정리를 잘 해주시면 에이블톤을 훨씬 더 원활하게 다룰 수 있지 않을까 합니다. 그러면 바로 시작해 보겠습니다. 자, 지금 보고 계신 이 화면이 여러분이 에이블톤을 처음 키게 됐을 때 보게 될 화면입니다. 에이블톤에는 총 두 가지의 작업할 수 있는 화면이 있습니다. 우선 처음 보이는 이 화면은 세션 뷰라는 녀석입니다. 이 세션 뷰는 주로 DJ분들이 라이브 시에 사용하는 화면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이 화면에서 탭 버튼을 누르거나 이 우측 상단의 가로 문양, 세로 문양 버튼을 클릭하면 화면을 전환할 수 있습니다. 이런 식으로. 그리고 이 화면이 두 번째인 어레이지먼트 뷰입니다. 어레이지먼트 뷰는 미디 작곡에서 주로 활용하는 화면이므로 어레이지먼트 뷰를 사용하는 방법으로 진행해 보겠습니다. 우선 외관을 봤을 때 이렇게 순차적으로 나열된 녀석을 트랙이라고 부릅니다. 이 어레이지먼트 뷰는 세션 뷰 트랙들이 세로로 정렬된 것과는 다르게 트랙들이 가로로 누워 있습니다. 그리고 여러분은 이 트랙들을 이용해서 곡을 만들게 될 겁니다. 그러면 어떤 사운드들을 이 트랙에 불러와서 곡을 만드는지 에이블톤에서 사용하게 될 사운드의 종류를 먼저 한번 짚고 넘어가 보겠습니다. 이 에이블톤이라는 녀석을 정말 간단하게 요약하면 음악을 만드는 녀석입니다. 즉 여러 가지 사운드들을 연주하고 편집해서 하나의 음악으로 만들어주는 프로그램으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에이블톤에서 사용할 수 있는 사운드들에 대해서 설명드리고 그 사운드들을 어디서 어떻게 활용하는지 알려드리겠습니다. 우선 모든 시퀀서는 총 두 가지 종류의 사운드를 이용합니다. 그리고 그 사운드들은 이 왼쪽 카테고리에서 불러올 수 있습니다. 첫 번째는 악기입니다. 에이블톤의 내장악기 카테고리는 이 사운드와 인스트루먼트 두 가지가 있습니다. 이 악기라는 녀석은 이 시퀀서 상에서 자유롭게 연주할 수 있는 녀석을 말합니다. 그 말은 미디 노트를 이용해서 자유롭게 음을 표현할 수 있다는 뜻입니다. 이 미디 노트는 우리가 악보에 표기하는 음표와 같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이 오디오 파일입니다. 오디오 파일은 여기 샘플스라는 녀석에서 불러오실 수 있습니다. 오디오 파일은 mp3 파일처럼 소리가 저장되어 있는 모든 녀석들을 의미합니다. 오디오 파일은 사람 목소리, 악기 소리, AR, MR 같은 어떠한 것이든 소리가 담겨있는 모든 녀석들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런 오디오 파일들은 전부 이렇게 디지털 파형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제 이 사운드들이 트랙들에서 어떻게 활용되는지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우선 트랙의 종류에 대해 짚고 넘어가 보겠습니다. 트랙의 종류는 총 4가지가 있습니다. 바로 미디 트랙, 그리고 오디오 트랙, 그리고 아래 떨어져 있는 이 A 리버브와 B 딜레이라고 써있는 리턴 트랙, 그리고 가장 밑에 마스터 트랙, 이렇게 4가지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 모든 트랙들은 클릭하게 되었을 때 각자 밑에 이 네모난 공간을 가지고 있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바로 이 공간이 악기나 이펙터를 불러올 수 있는 공간입니다. 그러면 바로 각 트랙의 사용법을 설명드리겠습니다. 그리고 트랙별로 하나하나 설명드리기 전에 리턴 트랙과 이 마스터 트랙이라는 녀석은 이펙터에 대해 배워야만 사용할 수 있으므로 이펙터 강좌를 어느 정도 진행한 후에 그때 설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미디 작곡 시에 대다수의 트랙 비율을 차지하는 이 미디 트랙과 오디오 트랙에 대해서 먼저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이 트랙들 옆에 보이는 이 칸으로 나눠진 녀석들은 음악의 마디를 표현해주는 녀석입니다. 이 화면을 움직이는 방법은 마우스 휠을 이용해서 이렇게 위아래로 이동하거나 또 컨트롤 마우스 휠을 이용해서 확대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위에 있는 네모 박스를 이용해서 좌우로 이동해 줄 수도 있습니다. 그러면 미디 트랙과 오디오 트랙이 앞에 설명드린 두 가지 사운드들을 이 마디 화면에서 어떻게 활용하는지 각각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우선 미디 트랙입니다. 미디 트랙은 앞에 말씀드렸던 악기라는 녀석을 사용하는 트랙입니다. 앞에 설명드렸던 악기라는 녀석을 이 좌측 카테고리의 사운드에서 피아노의 키에서 한 개 불러와 보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그랜드 피아노라는 녀석을 불러와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녀석을 불러오는 방법은 정말 간단합니다. 원하는 미디 트랙을 클릭한 뒤 이 네모 박스로 끌어오거나 더블 클릭해서 불러오면 되겠습니다. 저는 직접 끌어와 보겠습니다. 그러면 이 불러온 악기를 해당 미디 트랙을 이용해서 연주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방법은 정말 간단합니다. 우선 이 원하는 구간에 드래그를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저는 이 5에서 9라는 구간 사이에 드래그를 해주겠습니다. 이렇게 드래그를 해준 뒤에 마우스 우측 버튼을 클릭하게 되면은 여기 Insert MIDI Clip이라는 녀석이 나타납니다. 이 녀석의 단축키는 Ctrl Shift M인데 단축키를 말씀드리는 이유는 이 녀석은 굉장히 자주 사용되기 때문에 꼭 숙달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렇게 이 녀석을 클릭하게 되면은 클립이 생성된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 클립을 더블 클릭하게 되면은 이렇게 밑에 클립 뷰라는 녀석이 생성되는데 이 녀석을 이용해서 이 미디 노트를 표현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한번 미디 노트를 표현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노트를 찍기 전에 클립 뷰를 조절하는 법을 알려드리겠습니다. 전체 창 확대 방법은 이렇게 마우스를 이용해서 끌어주시면 되겠습니다. 이런 식으로. 그리고 이 피아노 건반 모양 왼쪽 공간을 좌클릭한 뒤에 마우스를 좌우로 움직여주시면 이 녀석을 위아래로 이렇게 확대할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또 컨트롤 마우스 휠을 이용해서 좌우로도 확대할 수 있습니다. 이런 식으로. 그러면 지금부터 클립뷰 안에 노트를 한번 찍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우선 C코드를 한번 찍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런 식으로. 그리고 이 찍은 코드들을 전체 드래그 해준 뒤에 마우스로 이렇게 쭉 당겨주시면 이 녀석의 노트 길이가 확장된 것을 보실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 코드도 한번 찍어보겠습니다. 그리고 여기서 이 원하는 미디 노트들을 전체 드래그 해준 뒤에 컨트롤 C를 해주고 원하는 미디 구간에 가서 컨트롤 V를 해주게 되면은 복사 붙여넣기도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원하는 노트 한 개를 드래그 해준 뒤에 Shift로 위아래로 조절해주게 되면은 해당 노트가 옥타브 단위로 전이 되게 됩니다. 그리고 이 키보드 방향키를 이용해서 이렇게 한 칸씩 위아래로 조절할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저는 마지막을 F코드로 한번 찍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 찍은 미디 노트들을 재생시키는 방법은 스페이스바를 누르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렇게 미디 클립이 재생되게 됩니다. 이런 식으로.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 트랙의 개수를 추가하는 방법을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우선은 이 트랙들이 있는 라인을 마우스 우클릭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여기 Insert MIDI Track이라는 녀석이 생성되는데 이 녀석을 클릭해 주거나 Ctrl Shift T라는 단축키를 이용해서 생성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이런 식으로. 이렇게 개수는 계속해서 끝없이 생성하실 수 있습니다. 그러면 마지막으로 오디오 트랙에 대해서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오디오 트랙은 오디오 파일이 재생되는 트랙입니다. 이 녀석은 미디 트랙처럼 사운드를 이렇게 연주시키는 녀석이 아니라 녹음된 오디오 파일을 재생시키고 이렇게 편집해주는 녀석입니다. 오디오 파일을 불러오는 방법은 정말 간단합니다. 앞에 악기를 불러왔던 것처럼 카테고리의 샘플을 클릭하게 되면 이렇게 에이블톤에 오디오 파일이 저장되어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원하는 샘플을 오디오 트랙의 원하는 마디 구간에 이렇게 끌어와 주시게 되면 클립 형태로 불려지게 됩니다. 그러면 한번 불러와 보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이 녀석을 한번 불러와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마우스로 쭉 끌고 오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이 녀석을 더블 클릭하게 되면 밑에 아까 봤던 것처럼 똑같이 클립 뷰를 보실 수 있습니다. 그러면 이 녀석을 한번 재생시켜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런 식으로 오디오 파일을 오디오 트랙에 불러오는 방법은 정말 단순합니다. 하지만 이 녀석의 다음 과정인 클립뷰 사용법과 편집 방법은 꽤 복잡한데 아직은 다른 기능들에 익숙해지는 게 더 중요합니다. 그래서 샘플링 강좌 영상으로 다음에 다시 찾아오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미디 트랙은 악기는 연주되지만 오디오 파일이 재생되지 않고 오디오 트랙은 오디오 파일은 재생되지만 악기 연주를 할 수 없는 트랙이라고 그 차이점을 알고 가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사실 에이블톤 내장악기 중에 오디오 파일을 하나의 악기로 인식시켜주는 굉장히 좋은 녀석이 하나 있습니다. 그 녀석은 바로 심플러라는 녀석입니다. 이 녀석은 오디오 소리는 없지만 악기이기 때문에 미디 트랙에서만 사용이 가능합니다. 사용법은 정말 간단합니다. 원하는 오디오 파일을 미디 트랙에 불러오게 되면 자연스럽게 심플러로 포장이 됩니다. 그러면 오디오 파일을 한번 미디 트랙에 불러와 보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아까 사용했던 이 신스를 한번 다시 사용해 보겠습니다. 우선 미디 트랙을 선택해 줍니다. 그리고 이 샘플을 불러오는 방법은 악기를 불러오는 방법처럼 샘플을 불러오시면 되겠습니다. 더블 클릭하거나 직접 드래그해서 이렇게 끌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렇게 지금 이 네모 박스를 심플러라고 부릅니다. 그리고 이 지금 심플러 안에 이 오디오 파일이 들어갔다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이 녀석을 이런 식으로 미디 클립을 이용해서 연주를 할 수 있습니다.
그럼 간단하게 대충 아무거나 한번 찍어 보겠습니다. 이런 식으로 오디오 파일도 미디 트랙에서 이렇게 미디 노트로 연주가 가능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 녀석은 카테고리의 인스트루먼트에서 찾아볼 수 있습니다. 지금 보시면 이렇게 심플러라는 녀석이 있습니다. 그러면 지금까지 배운 내용을 간단하게 정리하는 시간을 가져보겠습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앞의 내용들을 간단하게 정리해 보겠습니다. 우선 시퀀서의 사운드의 종류입니다. 이 사운드의 종류는 크게 두 가지로 나눌 수 있는데 바로 악기와 녹음 파일 두 가지로 나뉩니다. 악기는 미디 노트로 음정을 표현할 수 있는 사운드를 말하고, 오디오 파일은 mp3 파일, AR, MR 같은 소리가 녹음되어 있는 모든 파일을 의미합니다. 그리고 이 두 가지 사운드들은 미디 트랙과 오디오 트랙에서 사용되는데 어디서 어떻게 사용되는지 트랙들과 함께 정리해 보겠습니다. 우선 미디 트랙입니다. 미디 트랙이란 악기를 인식해서 사용하는 트랙입니다. 그리고 인식시킨 악기를 미디 노트로 직접 원하는 음정을 표현하고 연주할 수 있게 해줍니다. 그 다음 오디오 트랙입니다. 오디오 트랙은 오디오 파일을 사용하는 트랙입니다. 이 사용한 오디오 파일을 편집하기에 적합하고 아날로그 사운드도 직접 녹음해 줄 수 있는 트랙입니다. 즉, 이 두 트랙의 차이점은 악기는 미디 트랙에서만 인식이 가능하고 오디오 파일은 오디오 트랙에서만 사용이 가능하다는 뜻입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정말 중요한 에이블톤의 장점이자 특이사항인 심플러라는 녀석입니다. 에이블톤에는 심플러라는 내장악기가 존재합니다. 이 악기는 사운드를 가지고 있지 않아서 원하는 오디오 파일을 담아서 사용하는 녀석입니다. 즉, 이 말은 심플러라는 악기가 오디오 파일을 하나의 악기로 인식시켜 줌으로써 오디오 파일을 미디 트랙에서 연주가 가능하게끔 만들어준다는 뜻입니다. 즉, 드럼이나 그 외 녹음된 사운드들도 음정을 이용한 연주가 가능해진다는 뜻입니다. 이렇게 간단하게 정리해봤습니다. 그러면 바로 다음 내용으로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지금부터는 이 트랙들을 컨트롤하는 법에 대해서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이 중간 창은 사실 쓸 일이 별로 없어서 튜토리얼답게 굉장히 중요한 부분만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우선은 이 노란색 버튼인 트랙 온오프 버튼입니다. 온오프 버튼은 말 그대로 해당 트랙을 온오프 시켜준다는 뜻입니다.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여기서 이 녀석을 오프 시켜주게 되면 오프 시켜준 해당 트랙이 재생되지 않게 됩니다. 이런 식으로. 그리고 그 다음은 솔로 버튼입니다. 솔로 버튼은 해당 트랙만 재생시켜준다는 뜻입니다.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이런 식으로 솔로 버튼을 눌러준 트랙만 재생되는 것을 들어보실 수 있었을 겁니다. 그러면 그 다음은 이 옆에 있는 빨간 색깔 레코딩 버튼입니다. 우선 이 빨간불은 신호를 받고 있다는 뜻입니다. 즉, 자신이 연주하거나 녹음할 때 신호를 받을 트랙을 선택해주는 것입니다. 이번 강좌는 근데 배울 게 너무 많아서 오늘은 이 정도만 알고 두 번째 에이블톤 강좌에서 다시 한번 다뤄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 볼륨과 패닝 버튼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볼륨 버튼은 말 그대로 볼륨을 조절하는 녀석으로 플러스 6부터 마이너스 70까지 이렇게 조절을 해줄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 오른쪽에 있는 녀석을 패닝이라고 부르는데, 패닝은 스테레오감을 조절해주는 녀석입니다. 음악을 듣다 보면 가끔 이렇게 한쪽에서만 특정 사운드가 크게 나오는 경우를 느껴보셨을 텐데, 그런 효과를 이 패닝 버튼을 이용해서 줄 수 있습니다. 왼쪽으로부터 50, 그리고 오른쪽까지 다시 50 이렇게 조절을 해줄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때 한쪽으로 끝까지 값을 주게 되면 반대쪽은 아예 소리가 나지 않게 됩니다.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이런 식으로 지금 왼쪽에서는 사운드가 들리지 않으실 겁니다. 그럼 이 녀석을 점점점 한번 옮겨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런 식으로. 이렇게 레프트 50까지 치우치게 됐을 때는 반대로 오른쪽에서는 사운드가 들리지 않으실 겁니다. 이 녀석이 바로 패닝이라는 녀석입니다. 그리고 이 밑에 INF라는 녀석이 있는데, 이 녀석은 리턴 트랙과 관련된 녀석이어서 오늘은 패스하도록 하겠습니다. 아마 지금까지 영상을 계속 보셨다면 제가 계속 강조하는 키워드들을 들으셨을 겁니다. 제가 이런 식으로 계속해서 반복하고 강조하는 이유는 한번 대충 듣고 넘기게 되면 결국 혼자 독학하게 됐을 때 배운 내용을 제대로 응용할 수 없게 됩니다. 즉, 오늘 배운 내용을 글이나 말로 옮길 수 없다는 뜻입니다.
그것은 확실히 알고 넘어갔다고 말할 수 없으므로 계속해서 반복되는 말들을 사용해서 각인시켜드리고자 했습니다. 그리고 또 앞의 내용과 뒤의 내용을 계속 이어지게 설명하려고 하다 보니까 오히려 더 복잡하게 느끼셨을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이렇게 유기적으로 학습하는 것들이 같은 내용을 배워도 좀 더 확장된 사고를 할 수 있게 해준다고 생각합니다. 이렇게 시야가 넓어지게끔 유기적으로 프로듀싱을 공부해야 나중에 혼자 독학하는 단계가 왔을 때 누군가의 지식 전달 없이도 혼자서 꾸준히 레벨업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렇게 강좌가 마무리되었습니다. 다음 파트 2 강좌에서는 이 위 상단에 나열된 글로벌 세팅 사용법과 이펙터 라우팅 방식에 대해서 소개해드리려고 합니다. 그래서 중간에 이펙터에 대한 강좌들을 올리게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또 그 이펙터들을 이용해서 어떻게 리턴 트랙과 마스터 트랙을 사용하는지도 함께 설명해드리겠습니다. 그러면 저는 더 좋은 강좌로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시청해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